아유 참나 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처벌 수위를 오히려 더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정신병이 있어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그럴 만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살인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보면 범죄 성향이 높은 조현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할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네. 양형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처럼 종신형은 없습니다. 물론 무기형은 있지만 종신형이 없고 만약에 조현병이라고 진단된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감형을 하게 되는 요소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지난번에 그 예시 이거를 이제 바꾸게 전환하게 되는 판결이 나온 게 예.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네네. 종신형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징역 30년형을 처하는 처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치료감형 20년과 그다음에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해서 위치를 추적하게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병, 조현증은 맞지만 범행의 계획성이라든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30년을 처한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사실 양형 자체는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회 격리와 치료 그다음에 사회 복귀와 더불어서 아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럼 이 고민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조현병 환자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의 범행을 저지르게 될 때도 상대방을 가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분한테는 그게 현실의 피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나를 쳐다보고 나를 실제로 괴롭히는 거고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다가 보니까 그게 범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전제가 되지 않고 형량을 높이더라도 이미 본인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당히 절박한 실제 이분들 옆에서 보기에는 실제 공포가 아니지만 이분들한테 실제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올린다는 게 어떤 범행을 줄이는 데는 어떤 제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